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리플이에요. 와, 리플 무섭게 올라가죠?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 추측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하게 만드는 지금 폭발력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보방은 여기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있으니까 다 받고 가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정보 말고도 하나 또 드립니다. 어떤 걸 드리냐면 코인 파일 하나 드리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걸 드리니까 꼭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께만 드린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리플 한 번 살짝 눌렸다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현재까지 3,979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44분이에요. 2시 44분. 이 3시 정도 되면 3시에 4,000원 찍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다면. 아, 그리고 저가는 3,759원. 그리고 지금은 3,963원입니다. 4.38%, 4.5%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뭐 코인 전체 시장 우리 미장부터 시작해서 PPI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PPI 발표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제가 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고 낮게 나왔던 부분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 바로 CPI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있는데 이것과 연결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이 물가 지수는 또 곧 바로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부분에서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은 영향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현재 이 시점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어, 오늘입니다. 오늘 15일 날 미국 시간이죠. 미국 시간은 15일 날 바로 이 SEC가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항소가 쭉 연결되는 것이고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명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법적 명확성을 갖는 유일한 코인 리플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죠.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은 바로 얘는 3달러 가요. 이렇게 되면 제출 안 하면 무조건 3달러.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면 눌립니다. 이것은 알고 가셔야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기대감이에요. 이 PPI의 발표도 상당히 좋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CPI 발표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이번 달에 마지막 경제지표 발표예요. 그럼 29일 날 1월 29일 날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하죠. 기자회견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리플은 15일 날 항소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런 여부가 되든 안 되든 되면 더 좋고요. 되면 폭발하고 안 돼도 15일 이후에 20날이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죠. 트럼프가 취임하고요. 미국 트럼프가 들어오고 그리고 SEC 위원장도 바뀝니다. 이때 다 바뀌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돌아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리플은 이 항소도 취소될 확률이 커요. 만약에 했다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15일 날 끝내면 좋은데 뭐 더 연결될 수도 있고요. 연결되는 부분에서 20날 전후로 해서는 이제는 움직임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리플은 3달러를 위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우리 게리 겐슬러가 또 한마디 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70억 명 이상이 거래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1만 년 동안 금이 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금을 인정한 겁니다. 이 인정하는 이거 이제 자기가 내려가니까 뭐 이제 다 털고 가셔야죠. 이분도 20날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SEC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SEC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항소를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가 어 지금 달려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이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을 인정했는데
항소를 이어갈까 라는 것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는 좋은 현상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명확성을 가져요. 명확성을 갖는데, 이 명확성을 갖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인제 기다려야 되냐면, 법으로서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는 ETF입니다. ETF. ETF가 시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고요. 지금 이미 4 군데에서 신청을 해 놨죠. 비트와이즈,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 21 쉐어즈, 그리고 또 위즈덤 트리까지 4 군데에서 지금 신청해 놨고, 얘네들은 올 7 월입니다. 7 월까지가 승인 기간이에요. SEC가 승인을 하는 기간이고, 7 월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7월 전에 ETF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명확성을 갖고,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에 위원장도 바뀌고, 그러면서 ETF가 빠른 실행이 되면서 승인이 되면 당연히 리플은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승인이 되는 시점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점입니다. 리플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는 리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서 JP모건이 있죠. JP모건이 한마디 또 했어요. 이 거대 은행이 투자자들의 미국 현물 XRP ETF에 80억 달러를 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다음과 같다. 나왔습니다. JP모건 상당히 보수적인 은행이죠. 근데 리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리플을 까내려가는 JP모건이죠. 근데 바뀌었어요, 입장이. 자, 보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현물 시장 이 XRP 상장지수 펀드 바로 ETF에 최대 8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최근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이 XRP ETP는 거래 첫 6개월 동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토큰인 바로 이더리움과 연계돼서 ETF의 성과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 제이풍 리포트가 뭐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죠.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대감, 이 미국에 내에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XRP ETF가 신규 투자자로 3에서 8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까지 나온 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 XRP ETF에는 지금 어떠한 것이 출시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어 있죠. 스테이블 코인 바로 RLUSD입니다. 얘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수요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고 계속 찍어내는 게 더 바쁘다고 합니다. 이 수요가 급증하고 이런 부분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한다고 했어요? 수수료가 발생하죠. 이 수수료.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무엇을 충당한다? 바로 XRP에 대한 소각으로 이것을 충당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수록 소각은 더 늘어나죠.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 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리플의 XRP에 대한 바로 상장지수 펀드 ETF는 3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에 이르는 놀라운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고, 이 추정치는 24년 초에 데뷔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 ETF와 성과에 파생된 것이고요. ETF 자산은 현재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 8%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해요. ETF가. 이더리움도 여기 약 3% 침투율은 훨씬 낮지만, 이 자이크립토는 또 보도한 바와 같이 리플의 이 모니카 롱 사장이 XRP가 기존 투자들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의 승인을 받은 후에 현무 ETF의 다음 순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게 무엇이냐? ETP가 지금 흥행 열풍을 하고 있죠. 이건 상품이에요. 이 ETP가 유럽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ETF가 전환되는 거죠. ETF 펀드로. 이런 부분이 모니카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고, 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미국에서의 XRP ETF 승인은 불가피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 제이평은 솔라나 기반 ETF도 비슷한 성과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솔라나와 이 리플이 동시에 ETF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JP모건은 이런 리포트를 내놨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현 시점이 저점이다. 그리고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모든 리포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소위 채택률을 솔라나 또 리플에 적용을 하면 솔라나 약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수준, 그리고 리플은 40억에서 80억 달러 순 자산을 모을 것으로 보는 부분이, 더군다나
더 가벼운 규제가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더 많은 애널리스트와 또 암호화폐 평론가들은 1월 20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취임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혁신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XRP와 솔라나 상장 ETF의 첫 번째 승인에 지금 모든 것이 베팅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또 바네크, 21 쉐어즈, 또 위즘트리,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카나이 캐피탈 포함하는 많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XRP 또 솔라나 ETF 도입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 SEC가 상당히 바빠졌다. 바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ETF 출시로 XRP 사상 최고치를 상승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24년 총 자산 규모가 무려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1주년을 맞은 직후에 나온 거예요. 이 예측이. 그리고 이 새로운 비트코인 ETF 이 중에 가장 큰 규모인 블랙록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블랙록은 ETF 업계에서 35년 이상 가장 성공적인 출시가 되었던 게 블랙록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된 거죠. 블랙록은 이제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당분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할 거다." 얘기는 했는데, 이 블랙록이 움직이는 순간은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시점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이 움직이고 있고 리플이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곧 4천 원을 돌파할 수가 있는 현재 가능성이 있는 지금 리플. 이 4천 원을 돌파하면요. 여기에 4,025 원입니다, 이 라인이. 이 여기를 돌파하면 바로 여기 검은 라인 3달러까지 가요. 3달러. 3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 3달러가 되는 순간은 여기에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됩니다. 이 3달러 돌파하면 바로 전 고점 갑니다. 3.84달러. 충분히 찍죠. 여길 찍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리플한테는 저항이 없다. 저항이 없다는 것은 더욱더 계속적으로 큰 올라감이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고 이런 부분을 여유가 되시다면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모아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 올해 25년 리플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꼭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움직이셔라 꼭 말씀 이것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정보가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 드리냐면 어 이거 먼저 알려 드릴 겁니다.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비중 잘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비중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할 건데 이 금액이 적다고, 아니면 50만 원이든 금액이 적다고 그냥 올인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나눠야 돼요. 나눠 놓고 현금 확보, 시드머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가셔야 된다.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안 갑니다. 지금 리플 보세요. 어떻게 갔어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죠. 지금도 살짝 눌리고 있고. 이런 눌림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이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면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단가가 낮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비중은 정말 잘 나누셔야 된다.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매수 매도죠. 매수 매도. 어떤 매수겠습니까? 저점 매수고요. 그리고 고점 매도입니다. 고점.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것을. 근데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립니다. 이때는 무조건 팔고 이때는 무조건 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안정적인 매매를 계속적으로 한다. 그리고 내 자산은 계속적으로 불려 나간다.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립니다. 꼭 제가 드린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냐?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돼요. 이 링크.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 무료입니다. 이 정보는 무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팔코인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한대요. 저를 많이 따라한답니다. 제가 유튜브를 봐도 보여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절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기예요. 무료 그리고 팔코인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안 당하십니다. 절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나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팔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